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평균 입원 일수는 174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부담스러운 치매 입원비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퍼펙트업 통합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와 증권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해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도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한 전화번호 보이시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이죠.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치매, 비용 부담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보험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영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오늘은 굉장히 따뜻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살면서 장수한다 너무 쉽게 말을 하죠. 실제로 또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만큼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있죠. 우리가 요즘 가장 핫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치매죠. 장수할수록 피할 수 없는 치매. 그렇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은데 치매에 대한 부분 또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치매 입원비를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치매하면 왜 이게 무서울까요? 첫째,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예견치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나타나죠.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굉장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은 바로 비용 부담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비용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하는 이 치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에 관한 통계들을 좀 몇 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인 인구 10명 중에서 1명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약 10%. 그 중에 7명이 여성이라고 하죠. 여자들이 훨씬 더 장수하는 것도 있지만 치매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분의 1명 정도로 치매가 발병한다고 해요. 그리고 85세 이상은 약 38.8% 이상, 약 40% 가까운 수치가 바로 85세 이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80세 이상부터는 거의 치매에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비용도 상당히 많고요. 실종 환자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정처 없이 가버려서 실종 신고가 들어오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60%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법한 단어,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알츠하이머는요, 생존 기간이 진단받고도 10년 이상을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치매 발병을 했다고 해서 장수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치매 상태로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위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치매 위험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65세를 노인으로 하는데요. 실제 65세는 굉장히 젊지만
네, 65세부터 노인에 분류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65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점점 치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85세 이상 됐었을 경우는요. 네, 10배 이상 치매가 많다고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치매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흡연.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하신 분들에게 치매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머리를 다친 경험 있는. 그러니까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치매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금연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 좀 통계 유념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의 종류를 먼저 볼 텐데요. 치매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파킨슨 치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세포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혈관성 치매는 단어 그대로 혈관의 이상으로 오는, 즉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치매가 혈관성 치매이고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알츠하이머죠.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노화죠. 노화되고 퇴행하는 거. 그렇죠. 퇴행성이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고 노화가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관성 치매 같은 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동맥경화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이랬었을 경우 또는 사고로 인해서 뇌 손상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혈관성 치매가 많이 오고요. 우리가 가장 무섭고 확률이 높다는 이 알츠하이머는요. 뇌가 위축됨으로써 신경세포가 현저히 감소하는, 그래서 퇴화되는 이런 장수시대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치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었을 경우에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퇴행성이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혈압이나 뇌혈관과도 연관이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부분은 노화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경세포가 현저히 감소한다. 그리고 진행 속도는요. 서서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바로 알츠하이머라고 하고요. 증상으로는요. 기억력이나 언어 기능 장애, 그리고 이상 행동이나 판단력도 저하되는 이런, 즉 우리가 흔하게 노화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은요. 실제적으로는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방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젊게 사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긴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뇌조직 손상, 그렇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이나 뇌경색이나 뇌졸중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치매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봤었을 때는요. 다발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작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뇌혈관 같은 경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나타나지만 갑자기 나타날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겪는 것들 있죠. 편마비나 안면마비, 그리고 언어장애나 기타 시각장애, 그리고 보행장애 등 우리가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는데 이런 증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위험 요인만 아니라 그러면 예방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라고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치매 임상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CDR 척도라고 말하죠. CDR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점수를 어떻게 매길까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요 5점까지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0점에서 0.5는요 지속적인 건망증이죠. 우리가 깜빡깜빡 자꾸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이런 건망증이 지속됐었을 때는 사실은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치매는요. 1점부터 보통 3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1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도 치매죠. 아주 가벼운 증상에, 그래 이것도 치매입니다. 경도 치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등도죠. 중등도 치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하나 말하기는
중증 치매인데요. 중증 치매. 그래서 1점, 2점, 3점 CDR 척도가 높아질수록 치매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가 발병을 하면 우리가 많은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까 봤더니요. 보통 치매 부담은 본인과 배우자가 대부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대부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 공동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시면 75만 원 정도지만요. 1인당 개인 간병을 붙이게 되면은요. 네, 18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매달 180만 원씩 간병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가 왜 심각하냐? 바로 완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치가 없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는 굉장히 무섭다. 그런데 1인당 진료비를 봤더니 연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만 원 정도 제가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간 비용이 2,054만 원. 그래서 평균 180에서 200 정도가 들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을 한다고 보면은 자녀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비용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평균 입원 일수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174일이나 입원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치매로 한번 장기 요양병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평균 입원 일수도 많기 때문에 입원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5%씩 치매 발병률이나 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네, 우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가지고 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험료는 얼마나 가지고 얼마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치매하면요. 첫째요. 진단자금이 먼저 중요하죠. 진단자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고 끝까지 종신토록 네,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외에 매일 입원했었을 때 입원비를 지원해주는 입원비 일당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네, 간병인 지원 일당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약에 치매다 그러면은 간병인을 써야겠죠. 그랬을 때 간병인이 왔었을 때 뭐 하루에 얼마 아니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간병인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지원비, 간병인 지원비 그리고 입원비 중에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5세에서 40세까지는요. 예, 하루에 7만 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료는 네, 2,000원대입니다. 2,000원대로 이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2,000원대를 가지고 하루에 7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네, 2,000에서 4,000원까지. 그리고 50세부터는요. 50세에서 65세까지는 5만 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네, 2,000원대에서 예, 여성분은 6,000원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하루에 7만 원 또는 하루에 5만 원 정도 내가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도대체 얼마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중요하겠죠? 자, 치매 진단 후에 만약에 8년 정도 생존을 한다고 봤었을 경우에요. 최고 한도는 180일까지입니다. 연간이죠. 1년에 180회 또 그 다음에 180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살아있는 동안 내내 네, 180일씩 받을 수 있는데요. 7만 원씩 180일간 받았더니 1,2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260만 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00원대의 보험료를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8년간 만약에 180일씩 계속 치매로 입원을 한다 그러면은요. 1억 80만 원 정도. 1억이 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60만 원에 8년을 했더니 1억이 넘는 보험료는 2,000원대로 네, 했더니 이 정도 하니까 평균 입원 일수에 맞췄더니 1억이 넘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치매 평균 생존 기간이 12.6년이라고 하는데요. 12년을 만약에 잡고 12년 정도 생존한다. 그랬었을 경우에 입원비는요. 1억 5천까지 최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 되겠고요. 그리고 치매 평균 입원 일수를 보면요. 25세에서 40세까지는 하루에 7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50세에서 65세까지는 하루에 5만 원이었는데 이런 경우도요. 40세까지는 평균 입원 일수에 비하니까 1,218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0대부터 65세까지는 하루에 5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70만 원 정도 연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 3천 원을 가지고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보상을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약으로 가능하시다. 그리고 여기에 30대 수술비나 7대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등 자기가 원하는 수술비 플랜을 굉장히 저렴하게 비갱신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질병 후유장애와 뇌혈관 진단,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완으로 해서 저렴하게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요, 5가지가 발병했었을 때 납입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 면제는요, 암, 뇌,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마지막 연만기 가능하죠. 10년, 20년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갱신과 비갱신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내가 원하는 그 나이대까지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치매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특히 진단비와 간병인비 말고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비를 준비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발병했었을 때 경제적으로부터 굉장히 여유롭게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판단해 보시고 좋은 담보 골라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치매 발병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하고 싶은 질병이지만 만에 하나 이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오늘은 이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를 대비할 수 있는 치매 입원비 보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담보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할게요.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그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 꼼꼼히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 오늘 어떤 증권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예, 오늘은 올해 나이 50세,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때는 44살 정도 되셨는데요. 네. 그 지인으로부터 기존에 있는 보험을 정리하고 이 보험으로 갈아탔을 경우 그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제 다 준비할 수 있다. 또 예. 후에 또 연금으로 또 전환을 해서 연금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그런 보험에 대해서 그 문의를 해오셨어요. 그 말이 맞는지 좀 점검을 부탁을 해서 그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보험의 종류는요, S사 퍼펙트업 통합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만 보시면
퍼펙트 완벽하고요. 거기다 또 업이 돼 있습니다. 예. 굉장히 완벽하면서도 이름만 보면 정말 통합.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보면 네. 완벽한 보험이죠. 그러면 이 이름대로 과연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약 날짜는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일단 그 보험료가 일단 여기서 보시면 118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험료가 118만 원. 이게 미스타입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보험료가 118만 원이고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 내용은 속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분이 지금 68년생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50세고요. 예. 이 화면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좀 해야 될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망시 상속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일단 그러면 보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특약들이 있는데 그 특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특약들을 보시면 전부 3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맞습니다. 갱신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50년,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50살이고요. 가입할 당시에 44살이, 44세이셨는데 지금 벌써 한 번 올해 12월이면 이제 두 번째 올라가요. 근데 이 특약이 80세 만기인데 만약에 80세까지 이 보험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10번은 갱신하겠어요. 앞으로도 10번을 인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그럼 이제 그 담보를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준비금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의 월 보험료는 아니고요. 이 준비금 이전에 108만 3천 원이 됐고 이거를 그 885만 원의 그 사망보험금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이 준비금 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어떤 보장성을 이 같은 회사의 어떤 상품을 그 보험을 예를 들어서 뭐 필요가 없거나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험에 있는 해지 환급금을 이 보험으로 이전함으로써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에 내는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885만 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00만 원 내고 885만 원을 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분의 주기약이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사망을 할 경우에는 1억 2천을 받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여성분이고 그 부양가족이 그 본인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의 만약 수입이 상실함으로써의 이런 사망보험금이 과연 그렇게 큰 그 필요성이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그 어느 일정 기간에 이제 이 보험을 연금으로 돌릴 생각을 아마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준비금 이전을 할 때도 그 설계사 하는 말이 이렇게 해지하는 해지환급 찾지 말고 이렇게 사망보험을 해놓고 계속 적립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연금 재원으로서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연금 재원으로 하는 거는 이 1억 2천의 사망보험금으로 연금 재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분이 내시는 보험료의 그 해지 환급금을 그 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연금 재원으로 만약에 활용을 하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시점에 이 보험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장은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신다는 생각을 먼저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은 좀 별개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에 실손 보험도 들어있고요. 다른 모든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통합보험의 형태로 돼서 모든 어떤 담보가 들어있는 건 맞는데 그럼 그 담보 내용들을 좀 한 번씩 보면은요. 실손은 제외하고 여기 이제 재해치료 특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담보 내용을 보면 내가 만약에 재해로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에 남겼을 때 또 그랬을 때는 현저한 추상일 경우는 300만 원, 그냥 추상일 때는 200만 원, 그다음에 재해 골절당 1회당 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추상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예. 추상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 처음 들어봅니다. 이 추상은요, 안면부나 두부나 안면부에 그 상처가 나서 그 성형수술을 받았어도 원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상황에 어렵죠.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현저한 추상과 또 추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현저한 추상 같은 경우는 그 길이 10cm 이상, 직경 5cm, 그러니까 깊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추상 같은 경우는 5cm와 2.5cm 이렇게 좀 분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더 또 많은 분리가 되는 거는 조금 더 좀 깊숙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아신다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 재해치료 그 보장 특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한 골절 진단비 정도만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떠한 그 담보의 이름으로 봤을 때보다는 좀 보장 내용이 그다지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보장성만 보면 가입을 할 때는 무슨 수술 특약, 뭐 입원 특약 이랬는데, 이 보험에는 여기 앞에 특정자가 붙어 있어요. 수술 특약인데 앞에 특정자가 붙어 있어요? 아, 더 많이 준다는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예. 자, 그러면 이 특정수를 보면 첫 번째는 암 수술 급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으로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 암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 30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대 중증 질병으로 인해서 또 치료를 목적으로 또 수술하실 때는 또 300만 원. 그 다음에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때도 300만 원이 나오는데, 예.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할 때는 공여자가 있고 수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여자만 받습니다. 공여자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대 장기 수술 이식을 할 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나운서님, 이렇게 특정 수술을 할 때 이것도 보면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조건이 까다로우면 실제로 받긴 굉장히 어렵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이름만 보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들이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예. 담보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에도 이제 보시면 거기 또 앞에 또 특정자가 또 붙어 있죠. 특정 입원 특약입니다. 이것도 어떤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암이나 4대 성인병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당 1회당 1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여기에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 대장전막내암 이런 유들에 대한 유사암의 그 치료를 받아가서 만약에 그 입원하실 경우에는 3일 초과당 1회당 또 4만 원이 나오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특정자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상시 우리가 그 보통으로 많이 입원 어떤 이런 것들은 많이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예. 또 여기에 그 대장 전막 내암 같은 경우가 요새 그 일반암으로 주는 그 회사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소외감으로 또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단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CI 이제 그 두 번 보장 특약이 있어요. 이 보험은 CI 보험이 아니고 통합보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담보로 그 특약으로 CI 보장 두 번 보장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 CI 보장 특약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 걸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나오는 건데, 예. 여기에도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 이후 첫 번째 CI로 진단 확정될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지급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CI 보험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담보가 CI 두 번 보장 특약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CI 발생 후 두 번째 다른 그룹의 CI 진단을 받거나 수술 받을 때 또 5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도 받을 수 있는 거면 네. 기본적인 CI 보험보단 좋은 거네요. 좋은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보신 게 두 번째 다른 그룹의 CI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중대한 암에 걸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몇 년 있다가 내가 만약에 간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같은 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룹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또 무슨 뭐 중대한 화상, 뭐 이렇게 뭐 말기, 뭐 폐질환, 심질환 이런 식의 다른 그룹에 있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룹에 있는 것은 받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담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CI 보험의 가장 좀 단점이 뭐냐면 여러 16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먼저 걸린 거를 하나 받으면은 이 담보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담보는 두 번 보장 CI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관계없이 어떤 거라니까 뭐 또 다음에 걸리면 또 줬으면 좋겠지만 네. 반드시 다른 그룹의 CI를 진단을 받아야 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그 단점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것은 좀 좋은 담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 이후에 만약에 첫 번째 CI 중 중대한 암으로 만약에 그 CI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 계속 생존해서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1년 후에 1,500만 원을 또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담보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는 그 첫 번째 CI 발생한 이후에 이 특약은 갱신형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3년 갱신이 쭉 나와 있었죠. 예. 만약에 CI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이 보험은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갱신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갱신으로 그냥 계속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좀 리빙케어 특약인데요. 우리가 이 리빙케어 특약은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이 S사 같은 경우는 리빙케어 특약이 우리가 흔히 뭐 살면서 아주 좋은 특약이라고 좀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리빙케어 특약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분리가 되는데요. 양성 뇌종양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중증도 하상, 또 소외감, 제자리암, 대장전백암, 여기 아까 특정 수술 특약에서 나왔던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이렇게 관상용화 성형일 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항목마다 이렇게 다른 담보 금액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경계성 종양이나 갑상선 이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쉽게 받을 수 없는 어떤 담보라는 거를 좀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특약이 80세로 만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00세 세대이기 때문에 이 80세 만기 담보는 반드시 100세의 어떠한 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좀 담보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장성 보험에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생각은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후 연금 재원은 새로 준비를 하시고 이 보험을 감액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든 또 새로운 보험을 하시든 본인의 어떤 경제력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노후 재원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나중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담보가 3년 갱신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보험료의 부담이 돼서 아마 이 보험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이런 3년 갱신 담보 내용은 빨리 비갱신 담보로 해가지고 100세까지 준비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S사의 퍼펙트업 통합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만기가 짧고 특약들이 모두 갱신인 점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보장성과 연금을 분리해 놓으면 좋았던 그런 보험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증권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플랜 129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2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전화 창구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험플랜 12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가입하고 있는 거가 지금 보험이 3개가 있는데요. 예.
이게 좀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실비를 예.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이게 계속 갱신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가입을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장이 충분한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아,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40이요. 올해 40 되셨고요. 네네. 지금 아프시거나 혹시 약 드시는 것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그런 건 아직은 없으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주영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40세 되신 여성분께서 증권 3건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2001년도에 교보생명에서 뉴생생 여성건강보험 그리고 암보험을 준비해 주셨고요. 우체국 큰병 큰보장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76,000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제가 올해 40세 됐고요.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지금 제 보험이 충분한지도 궁금하고 실비 준비도 하고 싶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주영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다니까 저도 마음이 기쁘네요. 네. 지금 3건 증권 보내주셔서 살펴보고 있는데 2001년에 교보생명의 여성건강보험과 암보험을 동시에 가입하셨고, 그리고 이제 10년쯤 후에 우체국에 큰병보장이라는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우체국 보장은 갱신인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다가 네.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이게 지금 계속 갱신된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알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보험료 저렴하게 잘 가입하셨는데, 네. 일단 갱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젊으신데 이제 갱신 폭이 많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시고 나서 이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험료가 네. 많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젊은 나이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상승폭은 네. 크지 않았고 10년짜리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년 납입하고 보장받고 다시 그 시점에 나이를 적용해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이 40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100세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6번 이상은 갱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굉장히 올라가네요. 10살씩 더한 나이로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보험료 인상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네. 짚어드릴 텐데요. 우선 하나씩 좀 잠깐 주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 텐데, 교보생명 여성건강보험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장은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했었을 때 월 2년간 해서 100만 원씩 2,4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성인병에 대한 수술비 회당 500만 원씩, 그리고 입원비를 입원했었을 때 3일 초과 5만 원씩.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몇 가지 더 특이하게 들어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2대 진단자금과 수술비 입원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0세까지 네. 뭐 2대 진단비 정도 2,400에 수술비 500, 입원비 500, 입원비 5만 원 이렇게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험료 저렴하기 때문에 잘 가입하신 거고요. 두 네. 번째, 교보 베스트라이프 암보험 보면은요, 암을 따로 분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하셨는데, 네네. 고해감일 경우에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일반암 2천만 원 이렇게 가입하셨고요. 암 입원비 10만 원, 암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암 통원비 3만 원. 이 당시엔 통원비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암 전용 보험으로서 네, 아주 좀 저렴하게 잘 가입하셨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장수 시대에 도래하다 보니 80까지는 너무 짧다라는 거죠. 평균 안 그래도 네. 네, 주변에서 지금 제 거 보고 이게 네. 너무 짧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맞아요. 그래도 예. 이제 뭐 진단비나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진단자금 2천만 원이 큰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평균 수명이 무조건 80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약하다 생각하시고 보완을 좀 하긴 하셔야 되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좀 더 하나 더 살펴보고 마저 해드려 볼게요. 우체국 큰병 보장은 10년 갱신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하는데, 이 보장 자체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 3대 진단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보장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네. 좋고, 물론 여기 뇌경색이 없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3대 진단을 3천만 원씩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갱신이라는 거죠.
앞으로 6번 네. 이상 정도를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계속 오르는 보험료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암, 뇌, 심장은 보험료 인상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계속 인상을 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에는 네,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시니 조금 리모델링을 고려할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일단 현재 3건에 76,470원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보장은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제안해 드려 볼게요. 실손의료비는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하시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근데 잠깐만요. 네.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아시는 분이 네. 저한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부장이 되게 짧다고 네.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뭐라 그래야 돼요? 해약을 하고 네. 뭐 다시 다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네. 이제 그거가 불안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교보생명 2가지 상품은요, 굉장히 잘 가입이 되신 상태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나이에 가입하신다 그러면 이 보험료로는 안 되시고요. 네. 네, 그래서, 교보생명에 있는 2건은 암보험과 건강보험은 유지하시고, 네. 부족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 하실 때는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싸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리기가 어렵겠죠. 네. 굉장히 저렴한 대안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좀 아쉽지만 우체국에 있는 그 보장보험은 갱신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만약에 교보생명 2건을 가져가시고 우체국을 정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이제 제안을 좀 제가 해드려 보냐면 네.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 실비로 나와 있어서 17,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싸요? 아니 17,000원 정도니까 괜찮죠. 물론 1년 네. 갱신이긴 하지만 네. 이거는 뭐 너나 나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네 똑같이 동일하게 갱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한 게 만약에 질병이 닥쳤을 때 유병자 실손의료비가 있긴 하지만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비싸요. 네. 그래서 아직 건강하시기 때문에 표준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시면 17,000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먼저 기본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우체국 걸 정리하고 실비를 가입한다고 보시면 보험료는 거의 얼추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교보생명에 있는 것이 2건이 진단자금 한 2천만 원대에서 그리고 80세 끝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안할 거냐 이게 좀 고민이죠. 이걸 없애고 하면 보험료는 저렴해지겠지만 80세까지 보장이 충분하니 이걸 가져가시고 어떻게 준비해드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험은 크게 보장을 준비하실 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뉩니다. 네. 그죠? 지금 교보생명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생명보험사잖아요. 네.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현재 판매하는 모든 보험들이 갱신형이 많고요. 80세 만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생명보험사에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선택 여지가 없이 생명보험사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 유리한 점이 조금 더 많이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생명보험사와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 없는 보장들이 손해보험사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하고 그리고 비갱신과 갱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직 비갱신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보장이 90세, 100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보장으로 이번에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제안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우선 교보생명의 암 같은 경우가 2천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해감이 5천이 있기 때문에 암 네. 진단 자금은 2천만 원만 해드리고요. 보완해드리고 그 외에 이제 혹시라도 암에 걸리게 됐었을 경우에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재진단암 특약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재진단암 특약이라는 것은 최초의 암이 발병하고 나서 2년 후부터요. 매번 내 안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거나 전이되거나 혹시 재발하거나 새로운 암이 발병하더라도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무조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계속해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진단암 특약으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암 진단 2,000에 재진단 1,000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 교보생명 건강보험에는 뇌졸중, 즉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장이 있긴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장점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어떤 거냐면요, 뇌졸중과 뇌경색, 뇌출혈을 전부 포함하고 기타 뇌에 관한 어떠한 것도 다 진단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담보 범위가 넓은 이런 뇌혈관 진단자금을 1,000만 원, 지금 40세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거기에 대한 수술비도 1,000만 원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1,000 이렇게 해드리고 생명보험사에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심장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더라도 보장을 해주는 진단자금을 주는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협심증. 네. 가장 흔한 게 협심증인데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범위 안에 협심증이 굉장히 범위가 발병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심장에 관한 어떠한 것도 보장이 되는 이런 부분에 진단자금과 수술비를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세 건 다 해도 상해 부분이 너무 약하세요. 골절이나 상해 수술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성인병 수술비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100세까지 비갱신으로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대안을 해드리면 보험료는 한 10만 원 정도 더 추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76,000원이었지만 우체국 보험을 정리하게 되면 5만 원대 정도 보험료가 남는데 여기서 이제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추가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 11, 2만 원 정도로 이 모든 담보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교보생명 걸 해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갱신으로 100세를 보장을 하시면 굉장히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요. 전화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성북동에 사는 이미순인데요. 예,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보험을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 어떤 건지 제가 좀 잘 들은 건지 아니면 좀 필요한 게 뭔지 네, 알겠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5이요. 네, 45이시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김성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보내주신 증권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45 되신 여성분이신데요. 두 건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동부화재 내생의 첫 건강보험 그리고 라이나생명 집중보장 메디컬 보험 총 보험료는 12만 3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데요.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제가 가입된 보험에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김성군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그 중요한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갖고 계신 그 보험이 동부화재 내생의 첫 건강보험하고 라이나생명의 집중 메디컬 보험 두 가지가 갖고 계시는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두 가지가 다 갱신형으로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동부화재 그 보험하고 라이나생명 보험은 약간 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가입하셨던 2015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 가입했던 라이나 메디컬 생명보험보다는요, 동부화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동부화재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게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인데, 지금 올해 45살 정도 되셨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 보험이, 이 내생의 첫 건강보험이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온 보험이에요. 이 담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실손 의료비까지 탑재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이 여기에 20년 갱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가지 담보는 또 5년 갱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구성하셨던 어떠한 그 담보 내용하고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는 현재 한 5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실손 의료서부터 여러 가지 담보들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년 후에는 이제 인상을 한번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또 다음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보험은 동부화재 보험은 일단은 유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손 의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담보도가 굉장히 좋은 담보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고요. 네. 두 번째 그 라이나 생명의 그 집중 메디컬 보험 같은 경우는요. 네. 이게 지금 2011년도에 가입하셔서 앞으로 3년이세요. 3년만 남았거든요. 이제 만기가. 네. 그러면 3년 후에는 이 보험을 이제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네.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는 65,910원에 가입을 하셨지만, 네.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갱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 보험이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요, 만약에 경제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3년 동안 더 유지하신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시고요. 네. 만약에 지금이라도 좀, 바로 그 보험을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면 이 보험은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보험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그 다른 보험에 준비하실 때는 네. 그 손해보험사의 그 저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뭐 이런 수술비 이런 것들을 만약에 20년이나 100세 만기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한 8, 9만 원 정도 선이면은 충분히 보상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 뭐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방송 끝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갱신연담보를 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 저해지 환급형은 어떤 건가요? 예, 시청자님. 네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방송 끝난 네. 이후에 추천해드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02-3153-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통하신다면 보험 상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